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테슬라에게 매우 힘든 하루였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6% 넘게 급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샀는데 물론 시장의 전체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무려 2.29%나 하락하면서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23,00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급격히 냉각된 배경과 유독 테슬라의 하락폭이 컸던 이유, 그리고 이런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FSD 기술의 경이로운 발전과 한국 시장의 복잡한 현실까지, 이 모든 내용을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 전체가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급락의 핵심 촉발제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종료 소식이었는데, 시장은 셧다운이 곧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해왔는데 막상 공식적으로 종료가 선언이 되자 뉴스에 팔자라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더 심각한 문제는 셧다운이 남긴 후폭풍입니다. 이번 셧다운은 43일 동안 지속되면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경제 활동은 심각한 제약을 받았고, 전문가들은 4분기 GDP 성장률이 이 여파로 최대 2%포인트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적 타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데이터의 공백 상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 지난 7일에 발표가 되었어야 될 10월 고용 보고서와 그리고 어제 저녁에 나왔어야 될 10월 CPI 같은 핵심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10월 CPI 데이터는 영영 발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과 투자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말 그대로 눈을 감고 비행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는 의미입니다. 경제가 얼마나 뜨거운지 혹은 얼마나 차가운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가 된 것이죠. 이러한 데이터의 불확실성은 시장의 가장 큰 희망이었던 금리 인하의 기대감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12월 10일 날 예정되었던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65.4%에 가까웠는데요. 사실상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CPI와 고용 지표가 사라지자 이 확률은 하루아침에 50.7%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거의 꺾여버린 것입니다. 연준의 입장에서는 물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섣불리 금리를 내릴 명분이 사라졌고, 동시에 셧다운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으니 금리를 올려야 할 명분도 약해졌습니다.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과 유사한 공포, 즉 경제는 침체하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는 내리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의 우려가 시장을 덮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급락의 실질적인 원인인데, 또한 기술적인 조정도 있었습니다. 나스닥은 그간 쉬지 않고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과열을 시키는 기술적인 조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0월 말 빅테크 기업의 실적은 견조했기 때문에 시장의 다음 방향성은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왜 시장보다 2배 이상 더 크게 하락을 했을까요? 이것은 테슬라가 대표적인 고베타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테슬라도 크게 상승을 하고, 시장이 많이 내릴 때는 테슬라도 더 크게 하락하는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다행히 400달러 선은 지켜줬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64% 하락한 401.99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전부터 이어져 온 장기 상승 추세 채널의 하단선을 오늘 장대 음봉으로 완전히 뚫고 내려왔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 라인은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키지 못할 시 여기까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으로 추세 이탈을 의미하면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단기 이동평균선인 21선과 이격이 벌어지면서 하락 모멘텀을 더 크게 붙일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스토캐스틱 지표 역시 고개를 완전히 꺾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 지지선은 어디가 될까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이 라인인데,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360달러 선입니다. 마침 이 구간은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론 머스크의 자사주를 매입했던 370에서 390달러 구간과 일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이번 하락의 1차적인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입니다. 물론 테슬라의 자체적인 단기 악재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로 9월 말로 종료된 미국 전기차 보조금 여파가 10월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고 판매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시장의 수요 둔화 우려인데 10월 테슬라의 중국 내수 판매량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긴 국경절 연휴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가 큰 원인이었고 10월은 전통적으로 수출 물량에 집중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11월과 12월의 중국 내수 판매량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단기 주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테슬라는 밸류에이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테슬라의 단기 EPS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즉 현재 버는 돈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FSD와 옵티머스라는 미래의 꿈을 먹고 계속 상승을 해왔고, 현재 실적과 미래 가치의 사이에서 이 괴리감 역시 최대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 주가가 극도로 변동성이 큰 이유이기도 하는데, 하지만 단기적인 주가와 실적은 안개 속에 있지만 테슬라의 핵심 장기 가치인 FSD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가장 신뢰하는 엔지니어 안드레 카파시가 FSD에 대한 놀라운 리뷰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최근 테슬라 모델 X 하드웨어 4 버전을 인도받아서 FSD 버전 13 버전을 직접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의 시승 소감은 한마디로 충격적인데, FSD 버전 14도 아닌 13을 타면서 그는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초고속 열차칸의 승객이 된 기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좁은 차선에서 마주오는 차량도 능숙하게 피하고 복잡한 공사 현장도 우아하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아하게랑 능숙하게, 스무스하게 같은 표현들이 FSD가 이미 기계의 영역을 넘어서 베테랑 운전자의 영역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카파시는 원래 테스트를 하면서 FSD가 개선해야 될 점들을 기록을 하려고 했지만 이번 주행에서는 기록할 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완벽한 자율주행이었고 지적할 점이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FSD는 이제 논쟁의 여지 없이 인간의 운전자보다 훨씬 더 운전을 잘하고 우수하면서 안전하다. 그리고 심지어 FSD를 직접 타보고도 FSD가 인간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카파시 리뷰를 공유하면서 하드웨어 3 사용자들도 이 놀라운 발전을 체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버전 13도 이 정도인데 14는 훨씬 더 뛰어나다 라고 예고를 했고, 그러면서 카파시가 FSD 버전 14를 다운로드할 때까지 기다리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FSD 버전 14.17 버전이 직원들에게 배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무섭게 빨라지고 있는데, 이처럼 미국에서 로보택시를 향한 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입니다. 최근 테슬라 코리아가 한국에서도 FSD 감독 버전을 공식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만 들으면 엄청난 호재 같지만 실상은 반쪽다리도 아닌 1%를 위한 FSD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 FSD는 미국산 테슬라 차량에만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혜택으로 미국산 차량은 운전자가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아도 FSD가 알아서 차선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팔리는 테슬라의 99.7%는 모델 Y와 모델 3이며 이 차량은 모두 중국산입니다. 모델 S나 X 혹은 향후 들어올 사이버 트럭 같은 1%의 미국 차량의 소유주만 진정한 FSD를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산 테슬라는 유럽의 자동차 규제를 따릅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자율주행 기능이 작동 중이어도 차선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운전자가 수동으로 방향 지시 등을 조작해야만 차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FSD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운전자가 조작 없이도 차선을 변경하는 새로운 국제 기준의 한국 법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 국제 기준은 25년 9월에 막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국토교통부가 이 기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하지만 여기서 한국의 관료주의적 장벽이 시작됩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새로운 국제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 기간만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은 사전 규제 심사 및 안전기준 개정 마련에 또 6개월이 걸립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되고 법제 심사를 통과하는데 최소 3에서 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해도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논쟁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의제기라도 하면은 FSD는 한국에서 2028년도 이후부터 가능할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FSD가 인간을 뛰어넘었다는 극찬이 나오지만 한국에서는 2028년까지는 막힐지 모르는 규제의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의 주가는 단기 악재와 시장의 불안으로 6% 넘게 급락을 했는데, 이렇게 단기적인 악재와 장기적인 호재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혼란 속에서 캐시우드가 팔았다는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실제로 아크인베스트는 최근 테슬라의 주식을 5만 6천 주를 이상을 매도를 했는데,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강세론자 중에 한 명인 주식을 팔았다고 하니까 드디어 캐시우드도 생각을 바꾼 건가, 목표 주가를 포기한 건가 라고 불안감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략적 포기나 손절이 아닙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아크K ETF 내에서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자 펀드 규정상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비중을 맞추기 위한 기계적인 수익 실현 및 리밸런싱입니다. 전체 보유량에 비하면 아주 작은 비중이죠.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요. 캐시우드의 테슬라의 최종 목표 주가는 여전하게 $2,600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모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주식을 일부 팔면서도 어떻게 장기적으로 $2,600라는 엄청난 목표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심지어 캐시우드는 옵티머스라는 이 거대한 카드를 빼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2,600를 자신 있게 제시하는지, 그 해답은 바로 아크인베스트가 매년 발행하는 투자 리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아크인베스트가 투자 리포트를 참고하면서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인데요. 투자 리포트야말로 아크의 투자 전략집이자 미래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트폴리오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의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비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이 리포트가 147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영어 원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147페이지의 분량에서 핵심 알맹이만 뽑아내서 몇 달 안 남는 올해 투자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전략 요약본을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147페이지 원문을 해독하는 시간을 아끼시고, 그 아크인베스트가 단기 매도와 관계없이 테슬라를 $2,600로 보는 진짜 핵심 근거를 알고 싶다면 그 리포트를 단 10분만 시간을 내서 요약본을 읽어보시면 왜 그런지 모든 내용이 파악이 되실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고 링크가 나오면 클릭하시면 구글 폼이 나옵니다. 구글 폼 보여드리기 앞서서 이 지금 화면이 어저께 제가 차트 모양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내용이니까 이전 영상도 한 번씩 봐주시고, 이렇게 구글 폼이 나오면은 필요하신 내용 체크하신 다음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순서대로 리포트를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본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부담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약본과 함께 캐시우드가 투자하고 있는 단기 종목, 다른 단기 종목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두 번째 칸까지 체크를 하시면 종목과 함께 설명까지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테슬라 AI 소프트웨어 부분 부사장 아쇼기 최근 팀 회의에서 2026년이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6년을 테슬라의 분수령으로 규정하면서 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근무 강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사실상 행동 촉구를 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계획은 25년 말까지 주요 8개에서 10개의 미국 도시에 로봇택시를 1000대 이상 투입을 하고 26년 말까지는 옵티머스를 대량 생산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서 현재 오토파일럿 팀과 옵티머스 팀은 같은 공간에서 극도로 집중된 비공개 구조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주 머스크와 직접 미팅을 하면서 상상 초월하는 긴 근무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자신의 수십조 원짜리 보상 패키지 자체가 이 로봇택시와 옵티머스 100만 대 배포에 연동이 되었으니 회사와 개인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금요일 오후 1시 5분에 일론 머스크와 론 바론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이전에도 론 바론과 대화 후에 주가에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으니까 이 라이브 이후에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